이 중에서 이른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서 엇갈린 주장을 내면서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를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이 부분인데 사실상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논란이 세게 일었었고, 특히 정부 여권에서는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는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 논쟁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국정감사 때 이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진짜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대립을 보였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된, 또 직무 배제와 관련된 이 법원의 판단에서 이 논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여기서 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또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간단한 원리를 지금 법무부가 얼마나 복잡한 연결고리를 갖고 침해하려고 했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법원 판결 내용에서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권 전행은 사법심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총알이, 이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이 총알이 결국 본인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법원의 메시지 상세하게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의 입장과 또 이에 대한 야권의 입장인데, 자, 예고편으로 짧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혹시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추 장관이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침묵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예. 추 장관도 조금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제 출근을 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묵묵부답. 다만 이제 그렇죠. 다만 여당 이제 인사들은 어쨌든 징계위가 지금 2일에서 오늘 원래 열리기로 했다가 4일로 이틀 연기됐는데 4일 징계위 결과를 보자 이렇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이 지금 결정문이 조금 전에 저녁집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이 사태는 직무 배제를 취소해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면서 맹종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 논란 속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사실상 이건 뭐 판정승 정도가 아니라 완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일 징계위 자체는 이제 이틀 연기해놨지만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을 밀어붙이기에도 또 해임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충수에 몰린 게 아닌가, 굉장히 외통수에 몰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청와대라든지 추미애 장관 역시 입장을 못 내고 있고, 여권도 지금 일단 징계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선택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질문을 김영주 전 의원께 이어서 드리겠는데, 지금 법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직무배제 그거 안 된다. 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추 장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인사권도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징계위 미뤄서 열겠다는 게 추 장관과 법무부 여권의 인식인데, 이 징계위에도 좀 법원의 이번
판단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뭐 고기영 차관이 그만둔 자리, 그러니까 징계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미룬다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윤 총장의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자체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도 구성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성돼서도 심재철 국장과 같은 구성의 경우에 있어서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3명의 말하는 수사정보 담당관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유역 감찰관에 대해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징계위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피 신청도 말하자면 징계위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징계위의 구성부터가 그렇고 징계위 안건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판단이 아무리 추 장관이 징계를 바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크게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김연아 의원 얘기한 대로 사실상 이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추 장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대통령 또 총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와 같이 전폭적인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해빙기에 말하자면 연못을 건너가는 언제 이렇게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